안녕하세요. 보험약관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인생설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정말 많이 헷갈리는 청약 질문지 문구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재검사, 추가 검사, 치료, 투약, 이 단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확정 진단 받은 건 없어요. 그냥 약만 타러 간 거예요. 재검사 받으라고만 했지 병명 나온 건 아니에요. 추가 검사는 권유만 받았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청약 질문지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질문지에서 묻는 문구 그대로 보고 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재검사, 추가 검사, 치료, 투약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청약 질문지는 왜 중요할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청약 질문지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내가 보기엔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질문에 해당을 한다면 정확히 답을 해야 합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투약 이력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질문지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먼저 질병 확정 진단입니다. 질병 확정 진단은 쉽게 말해서 의사가 검사나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질병명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입니다. 갑상선 결절입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위염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이렇게 병명이 확인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2년 전에 진단받은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후에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을 확인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진단은 2년 전에 받은 거고 최근 3개월 안에는 그냥 약만 탄 거예요. 그런데 청약 질문지 관점에서는 이걸 단순히 약만 탄 것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개월 안에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을 했다면 질문지 문구에 따라서 치료 또는 투약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진료 기록에는 고혈압이라는 진단명이나 질병 코드가 계속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날은 2년 전이더라도 최근 3개월 안에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다면 청약 질문지에서는 묻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 진단받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질병으로 진료, 치료, 투약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약만 탔어요 라는 말이 왜 조심스러울까요? 고객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 간 게 아니라 약만 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을 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의사의 진료가 있고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은 어떤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 약을 처방했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한 번 진단받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치료하는 질병입니다. 약만 탔어요 라는 말이 왜 조심스러울까요? 고객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약만 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을 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의사의 진료가 있고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은 어떤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했다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한 번 진단받고 끝나는 질병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치료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질문지에서 최근 3개월 내 투약을 묻거나 최근 5년 내 30일 이상 투약을 묻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투약을 묻는다면 처음 진단은 오래전이니까 괜찮다 라고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3개월마다 처방받는 분이라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투약이 있었는지 질문지에서 고혈압 같은 질병을 따로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단일은 과거일 수 있지만 치료와 투약은 현재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심 소견입니다. 질병의심 소견은 아직 확정 진단은 아니지만 의사가 어떤 질병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검사 결과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후에 갑상선 결절이 의심이 됩니다.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장 쪽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확정 진단 아니더라도 질문지에서 묻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확정된 병명은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되겠지. 그런데 질문지가 질병 확정 진단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질병 의심 소견까지 묻고 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어도 질문지에서 의심 소견을 묻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검사입니다. 재검사는 말 그대로 기존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와서 다시 피 검사를 하라고 들은 경우, 유방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경우,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재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검사는 단순히 검사를 또 했다가 아니라 기존 검사에서 어떤 이상 소견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이 무조건 재검사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나 추적 관찰은 질문지 문구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그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청약 질문지에서 묻는 재검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추가 검사입니다. 추가 검사는 현재 검사만으로는 판단이 부족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권유받거나 시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후에 CT를 권유받은 경우
혈액 검사 후에 정밀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내시경 후에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경우, 엑스레이 후에 MRI를 권유받은 경우,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검사가 같은 검사를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라면 추가 검사는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다른 검사나 더 정밀한 검사를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추가 검사를 하라고만 했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청약 질문지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를 묻는지,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의 표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받은 사실을 묻는지, 필요 소견이나 권유를 묻는지, 그 기간이 최근 3개월인지 1년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치료와 투약입니다. 치료는 질병이나 증상을 낫게 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의학적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투약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약을 실제로 먹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건 투약 이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로 병원에 가서 혈당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있다면 최근에 새로 진단받은 건 없다가 아니라 최근에 치료나 투약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청약 질문지에 최근 3개월 이내 투약, 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의 투약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투약 여부가 나온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고혈압 예시로 정리를 해볼게요. A씨는 2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처방전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고혈압 진단은 2년 전에 받았고 최근 3개월 안에는 그냥 약만 탔으니까 질병 확정 진단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질문지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뿐 아니라 치료, 투약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 진단,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 진단일이 언제냐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에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지, 처방전을 받았는지, 약을 계속 복용 중인지, 질문지에서 고혈압을 묻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만성질환은 과거 진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 투약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이겁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면 말을 안 해도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질문지는 확정 진단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의심 소견을 묻기도 하고, 치료를 묻기도 하고, 투약을 묻기도 하고,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묻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약만 탄 건 병원 간 게 아니다. 이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만 들은 건 괜찮다. 이것도 질문지에서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를 묻는다면 확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안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의사로부터 병명, 의심 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
최근 1년 안에 건강검진이나 진찰 후에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 최근 5년 안에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 당뇨,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문지에서 따로 묻는 질병 이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여섯 번째,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청약 질문지와 진료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보험 가입에서 중요한 건 많이 적는 것보다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청약 질문지에서 질병 확정 진단은 의사가 특정 질병명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질병 가능성이나 이상 소견을 들은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기존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추가 검사는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더 자세한 검사나 다른 검사를 권유를 받거나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치료와 투약은 새로운 병명이 나온 경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음 진단받은 날만 보지 말고 최근 치료와 투약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질문지는 내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지보다 질문지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의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정 진단이 아니더라도 의심소견, 재검사, 추가 검사, 치료, 투약처럼 질문지에서 묻는 내용이 있다면 정확히 확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보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고지 대상 여부는 가입하려는 보험의 청약 질문지,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이력,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항은 가입하실 보험의 청약 질문지와 약관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험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